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출신 박영순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님 신상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수상이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도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독려했고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도 감면해 주었습니다. 또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후보자 자신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시에 이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국무 2차장이 발탁되면서 관사를 지급받았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이 1년 넘게 남아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됐죠. 본 의원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또 국민들께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초기였습니다. 굉장히 정주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그 이전을 이렇게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국무총실장을 하면서 이제 국제실 근무를 하면서 그 매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매각 그 차익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하여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과 같은 이 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선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그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종시 처음에 초기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한 아파트 물량조차도 다 분양이 안 될 정도로 공무원들이 이전을 잘 안 했습니다. 이주를. 그래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고 정착을 하도록 정부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했고 그래서 공무원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 특별 공급 분양을 받게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눈을 보면 많은 시세 차익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어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잘 주의 있게 처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9.5%, 0.5% 상승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25%, 대전도 20.58%, 서울이 19.91%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0%에서 올해 70.2%로 1.2% 제고되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열람안이 3월 15일 공개된 이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총 49,601건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문제제기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보유세 모의 분석표를 좀 봐주십시오. 이 표를 보면 주택가격이 25% 상승했을 때 경우 공시가격 7억 이상 주택 보유세 부담이 30%, 공시가격 9억 이상 주택도 30%가 세부담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모의 분석보다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올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담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집값이 몇 억씩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간 만큼 또 세부담이 커진 만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혜택을 보는 분들의 소득도 그 비율만큼 급격하게 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 이하 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문제도 심도 깊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인상은 공시지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건강보험료와 청년들 국가장학금 신청은 별도로 하고라도 상속과 증여에 이르기까지 공시지가 인상은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세액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공주택 258만여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2만 호의 값비싼 공동주택의 부자감세를 주장하거나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 합당한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한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동산 조세 정책이지만 적어도 투기와 관계없는 1억 9억 미만의 1주택 실수요 장기 보유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9억 미만 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공시가격 그 문제가 가장 인프라 기초가 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또 이제 주택이나 그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또 차이가 크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처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굉장히 공시가 자체도 높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통계 실제 현상을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시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세금을 포함해서 한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켜 나가되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 주신 재산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